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창원과 부산을 잇는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 사업의 일부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사업에 청신호는 켜졌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대송산단을 하동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갚지 못한 대출금 2천여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건데 혈세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가족, 지인 간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상 유례 없는 코로나 수능으로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경남도는 대학별 평가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학생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원과 부산을 잇는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 공사에 국토교통부가 준고속열차를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역에선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투입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부전 마산 간 복선철도입니다. 창원과 부산을 직선으로 잇는 철도로 삼랑진으로 돌아가야 했던 기존 노선에 비해 거리는 27km, 시간은 56분 짧아져 두 도시를 30분대에 오갈 수 있습니다. 2013년 착수한 이 사업은 최고 시속 180km의 전동열차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출퇴근용 광역전철 기능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국토부가 돌연 계획을 바꿨습니다. 9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를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등은 당초 계획대로 전동열차 투입을 요구하면서 열차 구입비 255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결국 전동열차 운행에 대비한 시설공사비 17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동열차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3억 원의 용역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철도로 지금 연료 차량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다 전동차를 투입하려면 가능성이 있느냐. 일부 국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긴 했지만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 정부 예산으로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단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들은 더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전동열차 투입을 전제로 이미 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국토부의 결정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민간 업체가 개발하던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를 하동군이 공영개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갚지 못한 대출금 2천억 원을 군민 세금으로 대신 갚고 산업단지를 하동군 소유로 하겠다는 건데 혈세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의 하동 대송산단 개발업체가 한국투자증권에 빌린 돈은 무려 2,260억 원. 1,810억 원은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이라는 하동군의 보증으로 450억 원은 산단을 담보로 빌립니다. 하지만 업체가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하동군은 산단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신 세금으로 빚을 갚고 산단을 군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돈만 물어주고 부지 한 평 확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동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방법으로 전환을. 하동군은 450억 원은 올해 예산에서 1,810억 원은 지방채 발행과 내년 예산 편성으로 갚을 계획입니다. 2,260억 원, 연간 390억 원가량인 하동군의 자체 수입을 6년 가까이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260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는 군수님의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즉 책임지는 분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동군은 공영개발로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강조했지만 분양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대송산당 공정률은 98%로 마무리 단계지만 현재 분양 계약은 2건에 불과합니다. 산단을 제값에 전량 분양하지 못하면 그 손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 만큼 하동군은 대송산당 공영개발 전환에 앞서 개발업체가 대출금 2,260억 원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구상권 청구와 채권 확보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져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 이상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0도 이하를 보이는 가운데 함안의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0도, 진주는 영하 4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3도, 창녕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쭉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고 있는 부산과 인접한 김해와 양산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변이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일상의 멈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돌보는 김해의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곳을 다니는 90대와 70대 할머니 2명이 확진돼 나머지 할머니 등이 퇴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센터 측이 두 할머니들의 증상을 인지해 검사한 결과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양산에서도 부산발 확진자인 80대 할머니가 다니던 노인 보호센터를 전수 검사한 결과 90대 할머니가 확진됐고 부산 확진자와 같은 직장을 다닌 3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양산의 2명 모두 부산발 N차 감염입니다. 김해에서는 20대 남성이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확진됐고 창원에서도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50대와 30대가 확진되는 등 경남에 하루 사이 9명이 추가됐습니다. 양산 김해 지역은 지금 감염 추세를 보고 좀 더 확산 여부에 따라서 2단계 격상 여부를 우리 해당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역대 최다 환자가 나온 지난달 창원 지역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입니다. 또 합천 80대와 양산 50대 가족 사례처럼 최초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거의 다 감염되는 모양새입니다. 접촉자를 검사하는 족족 대부분 확진되고 있어 전파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걸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로 들으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낮아져 건조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이러스의 생명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연말 가족, 지인 간의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삼가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남도가 수능 후 대학별 평가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학생 방역을 강화합니다. 경남도는 26개 대학 시군 관계부서와 회의를 열어 청소년 출입시설 방역 관리를 중점 논의하고 오늘부터 방역 상황 관리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이달 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일선학교엔 교외 활동 자제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를 계도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 부산 월드엑스포는 여수 엑스포보다 규모가 큰 등록 엑스포인데요. 개최 시기인 2030년 전에 신공항을 완공하려면 특별법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두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개최된 여수 엑스포, 생산 유발 효과 12조 원, 관람객 수 820만 명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박람회는 국제 박람회 기구가 주관하는 인정 엑스포.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보다 규모가 큰 등록 엑스포입니다. 이번에 비대면으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인 유치기획단 조영신 부단장은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로서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의 최적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지 일대 224만 제곱미터가 대상 부지입니다. 부산시는 무엇보다 관문공항 건설이 엑스포 유치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공항이 엑스포 개최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겁니다. 2030년에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2029년까지는 반드시 공항 건설이 되어야 하므로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 월드 엑스포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국제 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서 9일 본회의를 남겨놓은 가운데 창원 특례시 탄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부터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올해는 13만 9천여 호, 10만여 헥타르에 2,200억 원이 지급되는데 지난해보다 2배 정도 확대됐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원시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징계 1건과 주의 7건을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결과 3곳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 없이 방치한 담당자 A씨를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고 전문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1,423억 원의 대출금을 채무로 처리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왜곡되는 등 재정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도 적발돼 주의 조치했습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 연시에 예정된 주요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제아의종 타종식과 신년 해맞이 행사, 충혼탑 참배 등 연말 연시에 계획된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면서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각종 송년 모임과 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에 사상 첫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강소특구 사업 지원 등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돼 지난해보다 6,700억 원 증가한 6조 5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도 역대 최다인 1조 5,04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8일부터 3일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 예정이던 2020 국제 LNG 기술 산업전 대면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합니다. 개막식을 비롯한 회담과 전시회 등의 대면 행사는 취소됐지만
도내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회의와 수출 상담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환자 일가족의 신상이 담긴 경상남도의 공문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서 유출 가담자가 공무원에 포함해 여러 명이어서 누구를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유출된 공문서에는 확진 환자 일가족의 출생 연도와 직장명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